390도. 완벽한 인사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죠. 하늘색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바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검은 양복의 병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정적이 깨졌습니다. 숨죽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청소부에게 인사했다고? 아니, 지금 뭐라고 불렀지, 이사장님? 청소도구 카트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눈빛 하나가 수많은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청소복의 주름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죠.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이 거대한 병원을 세운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박수 한 번 없이 모두가 그 앞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사장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병원 연회장에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서울 강북의 메디칼 센터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고요해졌어요. 낮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반짝이던 로비의 대리석 바닥엔 이제 청소기 소리만 은은히 울렸죠. 지은은 하늘색 청소복을 입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조용했고 손끝은 익숙하게 걸레를 밀었어요. 물이 스며든 천 조각이 반짝이는 불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지은은 이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이 병원에 숨겨진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이 병원은 그녀의 이름으로 설립되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병원을 세운다고 해서 진짜 병원을 아는 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땀과 한숨을 알아야 해. 그녀가 청소복을 입기로 결심했던 이유였습니다. 지은 씨, 이제 좀 쉬어요. 내일 자선 행사 있잖아요. 함께 일하던 청소반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은은 걸레를 쥔 채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내일은 바쁠 테니까요. 정말 부지런하네.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은 알겠죠. 반장이 웃으며 퇴근하고 홀에는 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벽을 타고 번쩍였고 그 아래에서 그녀의 청소복이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하늘색 천이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요. 그때도 이런 빛이었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해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지은은 낡은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친구들이 비켜섰죠. 야! 너는 빠져 사진 망쳐!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녀의 가슴에 오래 박혔어요. 웃던 친구들 박나영, 최설인, 장미정.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또렷했죠. 그날 이후 지은은 세상 앞에 자신을 내보이는 일을 피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앞만 봤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은 병원 하나에서 시작된 꿈은 지금의 강북 메디칼 센터로 커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병원이지만 이곳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야. 그녀는 매일 환자 복도를 돌며 작은 손길들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의사, 간호사, 청소부, 경비원, 그들의 수고가 모여 병원이 움직이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청소를 마친 지은은 잠시 창가에 섰어요. 유리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 위로 불빛이 번졌어요. 눈가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 밑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 아이들도 온다지. 그녀는 달력에 표시된 일정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자선 행사에 옛 동창들이 초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죠. 그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 복장 그대로 가야겠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작업복의 주름을 손으로 펴고
이름표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윤지은 시설관리팀. 그 이름표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는 숨지 말자. 이 복장은 나를 낮추는 옷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여주는 옷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켜온 긴 세월의 불씨 같았어요. 창밖에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녀는 병원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걸레를 들고 손수레를 밀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녀의 마음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어요. 내일 모든 게 바뀔 거야. 자선행사 날 아침, 연회장은 일찍부터 밝았어요. 흰 테이블보가 파도처럼 이어졌고 접시 위엔 라벤더 향이 살짝 올랐죠. 유리잔은 빛을 모아 반짝였고 샹들리에는 작은 별처럼 떨렸어요. 스태프가 무대 위 스크린을 점검했어요. 환영 문구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음악은 너무 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소리와 잘 섞였죠. 지은은 하늘색 청소복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넣었고 장갑 끝을 단단히 맞췄습니다. 카트 바퀴에 윤활제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미리 지웠죠. 오늘은 모든 소리가 매끄러워야 했어요. 행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과 같았거든요. 손님들이 한두 명씩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 새 구두 냄새, 꽃 냄새가 섞였어요. 누군가는 반가움에 어깨를 치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지은은 홀의 가장자리에서 바닥을 닦았어요. 발자국의 방향을 보고 동선을 읽었고 넘어질 만한 작은 물기까지 지웠습니다. 테이블 뒤편 전선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살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를 톡 건드렸어요. 지은이, 맞네? 나영이었어요. 드레스의 금빛이 조명과 사우드 번쩍였어요. 옆에는 설인과 미정이 있었죠. 셋의 기운이 한 번에 밀려왔어요. 예전 체육관에서처럼요. 기억 속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바람이 훅 들어왔어요. 설인이 웃음을 길게 끌었어요. 여기서 일했구나? 바쁘겠다? 미정이 잔을 돌리며 손목을 살짝 꺾었어요. 반지가 조용히 빛났죠. 자선행사 준비면 손이 많이 가겠네. 그래도 이런 일은 깔끔한 성격이 필요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끝에 얼음이 붙어 있었어요. 지은은 걸레를 조용히 짰어요. 물소리가 낮게 떨어졌어요. 손등에 힘줄이 살짝 솟았어요. 오늘은 사람도 많고 길이 복잡했어요. 넘어지지 않게 잘 닦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르게 나왔어요. 떨림이 길을 잃었죠. 나영의 시선이 이름표에 박혔어요. 윤지은, 시설관리팀. 눈매가 조금 올라갔어요. 성실하네. 여전해. 말의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안쪽은 거칠었어요. 셋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사진처럼 얇았죠. 음악이 잠깐 멈추고 사회자의 리허설이 이어졌어요. 마이크 피드백이 공기의 옆구리를 살짝 긁었어요. 지은은 무대 뒤 전원렉을 힐끗 봤어요. 표시등은 정상색이었죠. 그러나 온도의 결이 아주 얇게 달라졌어요. 손바닥에 마치 모래 한 톨이 닿은 기분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오래된 감각이 작은 경고를 내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셋이 어깨를 모으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은은 본능적으로 반부 떨어졌어요. 프레임 밖의 공기가 더 편안했어요. 그 거리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더 잘 보였죠. 부드러운 웃음, 빠른 눈짓, 얇은 칭찬, 드레스 자락의 초조함. 연회장은 화려했지만 마음들은 여전히 서열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숫자 없는 자리표가 땅속에 박혀 있는 느낌이었죠. 설인이 귀를 기울이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지은아, 요즘은 괜찮아?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 두 음절이 오래된 무게를 가볍게 덜어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변명이 필요 없는 날이었죠. 나영이 손가락으로 실내 장식을 가리켰어요. 이런 행사에선 디테일이 생명이래. 여기 꽃높이가 살짝 높아. 말은 장난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눈빛은 지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시험 문제를 던지는 선생 같았어요. 지은은 의자를 뒤로 아주 조금만 밀었어요. 꽃병을 손바닥으로 낮춰 시선선을 맞췄죠. 환자의 눈높이, 휠체어의 시선, 아이들의 시선. 그 선에 맞는 높이였어요. 이제 괜찮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카트 손잡이를 잡았어요. 대답 대신 움직임을 보였죠. 사람들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접수대가 분주해졌고 명찰이 목에 걸렸어요. 사진기 셔터가 쉬지 않았어요. 지은은 홀의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를 빠르게 훑었어요. 전원 케이블, 장식물, 테이블 간격, 바닥 반사광.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위치를 잡았어요. 긴장이 한 겹 덮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중요한 날일수록 평소대로 하는 게 맞았어요. 항상 하던 속도, 항상 하던 호흡. 그것이 가장 강했죠. 미정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은 웃는데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때 기억나? 졸업식 사진 말이야. 공기가 순간 묵직해졌어요. 오래된 먼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지은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어요. 기억나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셋은 서로 눈을 맞추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나 말끝마다 얇은 칼날이 붙었어요. 그 칼날은 과거의 습관과 현재의 불안이 만든 무늬였죠. 사람은 변한다고 믿었지만 어떤 마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했어요. 지은은 그 느린 속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서둘러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오해를 끝내는 날이 아니라 길을 바꾸기 시작하는 날이었죠. 무대 위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사회자가 큐시트를 확인했죠. 음악의 볼륨이 한 단계 낮아졌어요. 그 순간 지은의 뒷목에 살짝 전류가 스쳤어요. 전원이 숨을 가다듬는 듯한 미세한 간격. 아주 얇은 균열이 공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느꼈어요. 오래 걸어온 손의 기억이었죠. 카트 위 수첩을 펼쳤어요. 체크리스트가 단정하게 줄을 섰어요. 절체 순서, 대체 라인, 경보음 레벨, 수술실 동선. 그녀는 펜끝으로 하나씩 짚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바다에 파도가 들어오기 직전의 평면 같았어요. 낮고 넓은 숨, 멀리서 작은 소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영이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어요. 지은, 오늘 끝나고 사진같이 찍자. 예전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예전처럼이라는 말 안에 예전과 다른 마음이 조금 섞여 있었거든요. 얇지만 분명했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러자. 대답은 짧았지만 약속처럼 단단했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무전 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어요. 문장보다 빠른 신호였죠. 지은의 시선이 무대 뒤편으로 스쳤어요. 표시등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다음 장면이 가까워졌어요. 마음의 중심을 살짝 낮추었어요. 발 뒤꿈치를 고르게 바닥에 붙였죠. 준비는 조용히 끝났어요. 홀의 소음이 한 겹 더 얇아졌어요. 사람들의 대화가 반발 늦게 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천천히 번졌어요. 그리고 낯익은 냄새가 어깨를 스쳤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 냄새 속에 긴급함이 한 방울 섞였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곧 경보음이 올 차례였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죠. 괜찮아요. 빛이 흔들렸고 음악이 미세하게 꺾였어요. 누군가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행사장에 울리던 음악이 멈춘 건 단 한순간이었어요.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섞여 나왔죠. 고지어 병원 전체에 퍼진 긴급 방송이 공기를 갈랐어요. 3층 수술실 전원 고장. 심장 수술 중단 위험 발생. 기술팀 즉시 출동. 순식간에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추고 얼굴이 굳었죠. 누군가는 괜찮겠지 하며 웃어보려 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사회자의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병원 내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잠시만 대기 부탁드립니다. 행사장의 조명이 살짝 낮아지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윤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들은 3층 수술실, 그곳은 그녀가 직접 설계했던 공간이었죠. 의료 장비 배치, 전원 라인, 비상 회로까지. 모두 그녀가 밤을 새워 도면에 새겨 넣은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지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어요. 그러나 표정은 차분했죠. 그녀는 하늘색 청소복 위로 비상조끼를 걸치고 카트를 옆에 두었어요. 어디 가세요? 스태프가 다가왔지만 지은은 짧게 대답했어요. 전원실로 가요. 시간이 없어요. 청소부가 거길 왜? 그녀는 말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발걸음은 이미 빠르게 3층으로 향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의료진들이 분주히 뛰어나왔어요. 수술 중인 환자 산소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예비 전원도 반응이 없어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퍼졌어요. 지은은 장비실 문을 열었어요. 눈앞에 복잡한 전원 패널이 줄지어 있었어요. 붉은 불빛이 깜박이고 냉각팬이 멈춘 소리가 들렸어요. 손끝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접지선이 끊겼네요. 회로가 역전됐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뒤에서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여기 출입금지예요. 위험해요. 지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만든 회로예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어요. 그녀는 벽면의 안전 차단기를 내려 메인 전류를 잠시 끊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손끝이 전선을 찾고 나사를 조여갔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튀었어요. 전원 복구. 5초 후 재가동.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5, 4, 3, 2. 찰나의 순간 불빛이 번쩍하고 돌아왔어요.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전원 복구 완료. 간호사가 외쳤어요. 복도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살았어. 수술 재개합니다. 수술실 안의 의사들이 다시 움직였어요. 지은은 조용히 전원 커버를 닫았어요. 손끝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숨을 고르자 이마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기술팀장이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지은은 짧게 대답했어요. 제가 설계했어요. 이 병원 회로. 순간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10년 전 공사 때? 그녀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때 현장 감독이 윤지은이었죠. 저예요. 말이 끝나자 기술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은의 이름표를 봤죠. 윤지은 시설관리팀. 작은 글씨가 믿기 어려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손이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을 울렸죠. 다행이에요. 오늘 안 끊긴 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산 건 운이 아니라 준비 덕분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을 걸으며 문득 과거가 스쳤어요. 첫 병원 현장에 들어갔던 25의 자신. 남자들 틈 속에서 여자가 뭘 아냐는 소리 듣던 그날. 그녀는 그때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다시 반복됐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 지은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붙었어요. 로비 문이 열리자 자선 행사장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웃고 있었죠. 그녀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어요. 손목의 시계가 8시 25분을 가리켰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생명이 다시 뛰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각자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우 병원장이었죠. 그의 눈빛은 놀람과 존경 사이에 멈춰 있었어요. 그분이 설마 그는 중얼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방금 전 화면 속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전원 시스템을 살려낸 장면이 모니터에 남아 있었어요. 박정우는 손가락으로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그분이 직접 현장에 계신지. 그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어요. 지은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하늘색 옷자락이 문틈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죠. 다음 장면에서 병원장은 문득 결심한 얼굴로 일어섰어요. 그분께 인사드려야겠어요. 연회장의 문이 닫히고 5분쯤 지났을 때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지는 듯했어요. 음악이 낮은 볼륨으로 흐르고 와인잔이 서로 부딪혔죠. 누군가는 방금의 방송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농담을 던졌어요. 병원이라 그런가 봐. 늘 이런 일 있잖아. 사람들은 다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 어색했어요. 윤지은은 구석 자리에서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끝의 움직임이 전보다 조금 느려졌죠. 얼마 전의 전원실, 그 땀방울과 긴장감이 아직 손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가 알아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하얀 조명이 문틈 사이로 쏟아졌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우 병원장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들어섰어요. 검은 양복 깃에는 땀이 젖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가 몇 장 들려 있었죠.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죠. 아, 병원장님,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무대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곧장 연회장 한가운데의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어요. 하늘색 청소복, 걸레를 쥔 손, 그리고 조용한 눈빛. 그녀를 보자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천천히 다가오더니 사람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박정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완벽하게. 그 순간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잔이 떨어지며 와인이 흘러내렸어요. 박나영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사장님이라뇨? 최설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미정은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죠. 박정우는 허리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병원 강북 메디칼 재단의 설립자이자 현 이사장이십니다. 오늘 3층 전원 사고도 직접 복구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말도 안 돼. 청소부였잖아. 설마. 지은은 고요한 얼굴로 카트를 밀던 손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던 그녀답게 그저 미소를 지었죠. 박정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눈에는 경외가 담겨 있었어요. 이사장님 모두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일 없어요. 저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병원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말은 연회장의 끝자리까지 닿았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박나영이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섰어요. 지은아, 그게 정말이야? 지은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그래. 오래전 그 사진에서 빠졌던 아이가 나야. 나영의 눈가가 떨렸어요. 우린 몰랐어. 그땐 그냥.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컸잖아. 행사장 안의 공기는 따뜻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은은 다시 병원장을 향했어요. 오늘은 청소복 그대로 있을게요. 이게 내 자리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카트가 대리석 바닥에서 부드럽게 굴러갔어요.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발밑의 조명이 길게 따라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빛을 받는 순간 같았어요. 지은이 단상 앞에 섰을 때 병원장은 조용히 옆으로 물러났어요. 이사장님, 모두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크를 손에 쥐었을 때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오늘 많은 분이 저를 보며 놀라셨겠죠. 하지만 저는 숨은 적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병원을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소복의 주름을 펴며 웃었어요. 이 옷은 제게 부끄러운 옷이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만난 옷이에요. 무릎 꿇어 닦던 바닥마다 누군가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연회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숨소리가 바뀌었어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 눈시울을 훔치는 사람,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한 사람. 박정우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당신이 계셔서 이 병원이 존재합니다. 지은은 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아니요, 병원은 사람들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그걸 잊지 않으려 했을 뿐이에요. 샹들리에의 불빛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그러나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죠. 무대 뒤에서 나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지은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로 답했어요. 그날 밤, 자선 행사는 예정된 순서를 멈췄어요.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병원장의 인사를 받는 장면. 그건 이 병원의 새로운 역사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됐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오래된 기도 같았어요. 병원장과 이사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모두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지은은 마지막으로 카트를 밀며 말했어요. 병원은 깨끗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쉬어가죠.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바닥이 반짝였어요. 그 빛은 그 어떤 명예보다 따뜻했죠. 행사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조명은 천천히 낮아졌지만 그 빛 속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죠. 무대 위에서 윤지은이 하늘색 청소복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에는 하루의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박정우 병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오늘 우리는 진짜 병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병원은 건물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 말이 끝나자 객석 곳곳에서 잔잔한 박수가 터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손바닥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자부심보다 겸손이 있었어요. 모두 제 덕분이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진짜 주인이죠. 행사장 뒤편에 서 있던 동창셋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나영은 붉어진 눈가를 손으로 가리고 있었고 최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미정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지은아, 미안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지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때 나도 어렸어. 그래서 용서도 이해도 할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승리의 감정이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박정우가 무대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이사장님, 지금 이 감정을 병원 직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부서에 공유할까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이런 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병원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이군요. 지은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리더라뇨. 전 그냥 청소부예요.
다만 제 자리를 사랑할 뿐이죠.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청중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묵직했죠. 박수 속에서 지은의 하늘색 청소복이 빛났어요. 행사가 완전히 끝난 뒤 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테이블 위엔 비어있는 와인잔과 꽃이 몇 장이 남아 있었어요. 지은은 홀에 남아 혼자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어요. 무대 밑 전선을 정리하고 떨어진 리플렛을 모았어요. 그리고 깨진 유리잔 조각을 조심스레 주웠죠.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 같았어요. 그때 병원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사장님, 이미 다 치우셨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해야 마음이 놓여요. 이제 이곳은 제 마음처럼 깨끗해졌네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사장은 일해야 해요. 병원은 청결에서 시작되니까요. 박정우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 병원은 당신의 철학으로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업이에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오늘 배웠어요. 진짜 리더는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요. 그녀는 걸레를 짜고 카트를 밀었어요. 발밑의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그 위에서 수천 갈래로 부서져 퍼졌어요. 그 빛 사이로 지은의 얼굴이 비쳤어요. 고요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로비를 지나 병동으로 향했어요. 복도 끝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닿은 빗방울이 불빛을 따라 길게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환자 한 분이 깨어나셨어요. 아까 전원 문제로 수술 중이던 분이요. 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감사 인사 전화를 하셨어요. 지은은 천천히 웃었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네요. 그녀는 카트를 밀며 병동 복도로 향했어요. 청소도구 사이에 흰 꽃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에 쥐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남긴 마음 같았죠.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문득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그녀는 다시 뒤돌아 복도를 걸었어요. 그녀의 발밑에 반사된 조명빛이 하늘색 옷 위로 퍼졌어요. 그 빛은 마치 새벽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하늘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잠시 후 병원 밖 새벽 공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죠. 그녀는 속삭였어요. 오늘도 깨끗하게 시작해볼까요? 카트 바퀴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하늘색 청소복이 불빛을 따라 움직였죠. 그 길 끝에서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사장이라는 존칭은 잊어버리세요. 그 말에 병원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사라진 복도는 한동안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막처럼 그녀의 말이 병원 벽 어딘가에 오래 남았어요. 진짜 치유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달콤한 인생 되시길 바래요.